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한 지 이제 거의 2년 반에서 3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조합 데이터표 두 조합 가지고만 만들어냈던 저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면에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저의 또 증거 자료들 깔끔하게 숲TV 방송국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최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게시글 개인 통상 기록 들어오시면은 하나하나 링크 걸러서 다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거나 누르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댓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참여하시면 바로 데이터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일요일까지나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또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는 중승부에 도전하는 그런 구간인데 구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오늘 주간의 강승부만 안 봤었어도 강승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일단 오늘 또 주간 강승부가 연승으로 또 잘 들어와줬습니다. 직전 우리가 이제 주간 강승부는 기아 마인승이었고 2.5 마인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그때 이제 전체 강승부 2연승까지 조기 퇴근했었는데, 오늘은 조기 퇴근까지는 아니었어요. 6회 때 비기닝 만들면서 좀 이제 푸근하게 후반기 때 좀 후반전부터 봤던 그런 강승부였고요. 금액 5배 올려서 역시 한신 1마인승 단폴 가능했습니다. 깔끔하게 가져왔고, 오늘 이거는 제가 이제 2.5 마인승이 지금 다 껴 있어요. 이제 경기가 너무 많다고 배트맨이 닫아놨는데, 오늘 프리뷰 때 이미 2.5 마인까지 혹시라도 해외 사시는 분들 가능하시면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아 보였던 구간이었고, 무라카미 쇼키가 오늘 완봉승을 거둬냈습니다. 짝짝 좀 대단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력 몰빵이 4연승이었어요. 근데 어제 다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역대급 쓰나미 데이가 나왔죠. 아마 이번 시즌 최고 쓰나미 데이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4승 1패인 만큼 오늘 중승부로 갔다 그냥 오늘 강승부 먹은 거 다 세려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승부 참여하실 분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접으로 좀 살짝만 좀 치워 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시내티랑 워싱턴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애자 그냥 멘트는 치워. 그리고 아르마다 분석 채널에선 역시나 이런 불법 사설 사이트 절대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신시내티랑 워싱턴 경기부터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내 선발 투수가 그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하루 패키지 100개를, 오늘은 제가 주말에 승부가 하나 더 있어요. 또 강승부가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가실 분들만 조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일요일까지 드릴 겁니다. 일요일까지. 헌터 그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은 2.7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제가 판단하는 앞으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해질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터 그린 선수의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랄까요, 메이저리그 스타일이라기보다도 뭔가 흑인 스킨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흑인 스킨스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닝도 꽤나 잘 먹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피안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피장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볼이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맞는 볼들이 하드 타구가 좀 많이 되고 그게 좀 이제 장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데, 사실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득점권 피안타율 1할 때가 안 됩니다. 저 이런 기준점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제 워낙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위가 좋은 선수들 어디서 잘한다 말씀드렸죠? 홈경기. 신시내티 홈경기가 역시나 타자 친화적인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1점대밖에 안 됩니다. OPS가요 무려 3할대입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수치예요. 지난 시즌 약간
그 스킨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미첼 파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3승 1패, 방어율 2.65점대고요. 요 선수가 이제 좌완이잖아요.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신시내티가 좌상바입니다. 생각보다 좀 좌완한테 많이 약하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았을 때 파커 같은 경우에도 구위값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도요. 존을 굉장히 넓게 씁니다. 좌완이 존을 넓게 쓸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안정감은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 심지어 2이닝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모두 낮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공략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그런 투수가 분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요, 전반적으로 선발 두 선수의 매치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A급 자원들의 매치업이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헌터 그린 홈 등판일에 신시내티 일반승,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신시내티 일반승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이게 마행까지 보기에는 1점차 승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승 1무, 고배당 보실 분들 승 1무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1마인승이 지금 1.99 배당인데 요게 신시내티가 홈에서 1마인 받았을 때 1.99가 꽤 잘 들어오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1마인승도 제가 한번 챙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승리와 그리고 마인 승리와 언더. 우리 로슨 형님, 흥글 형님도 다들 고맙습니다. 키츠 9414님 별풍선 199개 접중. 키츠 형 고맙습니다. 요거 형들아, 다음주 일요일까지 요거 패키지는 오늘 바로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하니까요, 요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와 샌디에이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잖아가 아니라 요게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배트맨의 프랜승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역배승이 역 1마행밖에 안 돼요. 지금 해외 쓰시는 분들은 다 프랜승이 되겠지만 주말에는 경기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프랜승으로 이게 배팅이 안 됩니다. 프랜승을 빼버렸기 때문에 오늘 프랜승이 꽤 좋은 경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이거 오늘 프랜승 안 되는 건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피츠버그 선발 투수 오늘 미치 켈러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점대로 이제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홈 경기에서 좀 약해요. 원래 미치 켈러가 홈 경기를 굉장히 잘 던졌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원정 경기에서 확실히 힘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 켈러라는 선수는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는 메이저리그 정말 몇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늘 잘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는 홈도 잘했고 원정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번 시즌에는 홈 경기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좋냐? 장타에 있어서 홈 경기에서 좀 피장타 수치가 많이 높아지고요. 그게 고스란히 홈런으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수치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제가 볼 때 미치 켈러의 이 불안한 수치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시즌 미치 켈러가 피츠버그를 이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홈 경기에서 안정감을 늘 보여줬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이제 불안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미치 켈러가 조금 불안감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한신 경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런 느낌, 한신 경기랑 똑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피츠버그 선발 투수 미치 켈러도 물론 불안하지만 오늘 샌디에고 선발 투수 딜런 시즈의 이 세부 지표가 사실 너무나도 불안한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딜런 시즈는 메이저리그에서 슬라이더를 가장 잘 던지는 몇 안 되는 선수거든요. 결정구가 슬라이더인데 이 슬라이더의 각도가 예술입니다. 스위퍼도 아닌 것이 슬러브도 아닌 것이 슬라이더의 어떤 횡각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의 마구 수준으로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딜런 시즈를 평가할 때는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현 시점 지금 딜런 시즈의 구종 가치가 슬라이드 구종 가치가 1점대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많이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게 이 선수가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홈에서 벗어난 원정 경기를 굉장히 못 던지기도 합니다. 얘가 홈 경기에선 방어율이 3점대로 굉장히 좋은데 원정 경기에서 무려 방어율 11점대가 나옵니다. 피장타율이 5할이 육박합니다. 때문에 슬라이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 던지면은 그대로
홈런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POPS도 거의 뭐 9할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물론 미치 켈러가 불안하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 언제든 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미 몇 시즌 동안 보여줘 왔고, 딜런 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늘 불안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선발 차이는 피츠버가 낫다라고 놓고 보겠고요. 양쪽 다 역시나 불펜 자체는 조금 더 필승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발이 앞서는 쪽이 불펜도 유리하게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타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장타값에서 샌디에이고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오늘 딜런 시즈의 너무나 불안한 이런 세부 지표는 피츠버그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피츠버그 역배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타선 퀄리티 차이가 좀 더 좋아요, 샌디에이고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프랜승이 있었으면은 이거 프랜승 제가 기똥차게 잡아갔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애리조나 경기인데 요거 좀 가볍게 할게요.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루자르도입니다. 3승 0패, 방어율 1.7점대. 애리 선발 투수가 켈리입니다. 3승 1패, 방어율 4.4점대인데 필라델피아가 1차전을 내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타선의 무진으로 내어줬던 건데, 뭐 전반적으로 홈 루자르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홈에서의 그 구종 지표가 말도 안 돼요. 오늘 홈 경기 선발 투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자꾸 그 기복 있는 타선 때문에 제가 필라델피아를 좀 쉽사리 못 골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안 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은 내일 둘 중에 하나를 승리를 거둘 건데, 저는 이제 루자르도 등판일 때 오늘 아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배당도 올라가요. 1.5배당까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마인승까지 보기엔 좀 어렵다. 승 1무 아니면 오바 정도. 저는 필라델피아 일반승 정도만 보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2.5가 있었으면은 아마 LE 2.5 프랜승을 봤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쪽지 제가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가 맥스 프리드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번 시즌 4승 0패, 방어율 1.42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라옵니다. 이게 애틀랜타 있었을 때 어쨌든 부상이 너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어떤 가치들이 점점 좀 퇴색되는 느낌들이 없잖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맥스 프리디의 어떤 피칭 내용들은 거의 뭐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구위값이 좋은 선수가 홈런을 많이 안 맞습니다. 보통 이제 구위값 좋은 선수들이 홈 경기 선발 등판하면은 냅다 중앙에 꽂다가 이게 대부분 이제 피홈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얘는 피홈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 심지어 이닝도 6이닝 이상 꾸준하게 먹어주는 선수, 심지어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점대에 육박하는 선수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사이즈들이 오늘 그 템파베이라는 어떤 최근에 장타팀이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템파베이가 그리고 최근에 타선값이 좋은 이유가 홈 구장을 완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얘들이 원정 경기에서 좀 이제 타율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다라는 거. 양키스도 다들 아시겠지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훨씬 더 잘 치고요. 제가 최근에 양키스 경기 한번 설명드리면서 얘들 홈에서 빠따 OPS가 지금 드디어 8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9할입니다. 그만큼 역시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라이언 페피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4.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기는 한데, 얘가 원정 경기를 정말 잘 던지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그 평균 이 방어율에 비해서 얘가 이번 시즌 4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물론 이제 수치가 많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라이언 페피어 같은 경우에도 9위 몰빵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 때 오히려 더 잘 던지는 좀 모습을 보여준다. 뭐 원정 POPS도 사실 6할 때면은 꽤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나, 문제는 얘는 맞았다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요런 투수 그때 저기 어디야, 다저스랑 그때 콜로라도 경기였는데 마르케스 경기였나요? 그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 지표가 안정적이게 보이는데 맞으면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거기도 있었잖아요, 형들아. 어제였다.
어제 한신 선발 투수 오타케 쿄타로 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FIP 수치가 지금 5점대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수비 도움 지표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수비 도움 많이 받았다는 거고, 피장 타율이 5할대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양키스 홈구장에서 피홈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수가 올라온다? 이거는 뭐 양키스가 잡아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뭐 불펜을 잘 쓰는 템파베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선발적인 부분부터 뭐 타선적인 퀄리티까지 양키스가 못 이기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양키스 승 보도록 하겠고요.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랑 다저스 경기인데,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가볍게 방송하기 전에 형들한테 말씀 정도만 드린 건데, 가볍게 코멘트만 드린 건데, 요거 오늘 국민픽이죠. 다저스 승에다가 다저스 마인 승에다가 언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베팅하는 구간인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가 야마모토 요시노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에다가 방어율 1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늘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홈즈, 그랜트 홈즈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은 4.5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마모토가 현재까지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져요. 원정에서 방어율이 0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피안타율과 득점권 피안타율이 모두 1할대입니다. 그만큼 일본 오릭스 시절 때 보여줬던 힘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릭스 시절 때부터 야마모토를 좀 걸러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팀 타격을 하는 팀을 상대로 원정 등판을 했을 때 제가 좀 많이 피해갔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이유가 야마모토의 볼의 그 로케이션은 대부분 직선 고정들이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꽂히는 어떤 느낌이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킹 볼은 스트라이크 존을 좀 벗어나는 볼들이 많아요. 어쨌든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서 브레이킹 볼로 결정구로 삼진을 좀 이제 맞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는 건데, 이렇게 팀 타격을 하는 애틀랜타나 뭐 애리조나 이런 팀들은 생각보다 브레이킹 볼의 방망이가 잘 안 나갑니다. 특히나 애틀랜타가 브레이킹 볼에 대한 헛스윙률 비율이 사실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주자 쌓아놓고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놓고 보겠고요. 자, 그도 그럴 게, 이게 이제 형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야마모토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언더오바를 8.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언더가 역배예요. 오바가 정배입니다. 그만큼 오즈들이 생각할 때도 오늘 이런 투수전들보다도 조금 더 터져나가는 볼들이 많겠구나 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 애틀랜타 선발 투수 그랜트 홈즈도 홈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집니다. 얘가 지금 이번 시즌 방어율이 4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6점대고요. 홈 경기가 0점입니다. 0.9점대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그랜트 홈즈에 대한 이 투수의 힘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애틀랜타 역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보겠고요. 애틀랜타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휴스턴 승, 마인승에다가 언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화삭 선발 투수가 캐논인데, 캐논이 이제 직선 구종들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이제 9위 몰빵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래도 나름의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화이트삭스 홈 구장에서 조나단 캐논이 실점이 없습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무득점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랑 좀 상성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정 경기 성적이긴 하지만 얘도 맞았다 하면 넘어갑니다. 9위 몰빵 투수기 때문에 좀 볼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휴스턴이 은근 이런 직선 구종들 잘 넘기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휴스턴 선발 투수가 프라모 발데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휴스턴 쪽에다가 마인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승, 마인승,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가 잭 라이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사실 루키 투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보여줬던 불안감은 얘 아빠가 메이저리그 선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세의 역할이 너무나 불안했죠. 피장타율도 너무나 높았고, POPS가 거의 1.5점 이랬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게
뭐 아빠한테 정말 진짜 그 감금당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건지 이번 시즌 피홈런이 아직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피장타율 1할 9푼. 오늘 선발 등판하는 이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또 이제 꼬맹이 애기 투수다 보니까 뭐 볼을 자체 힘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시애틀이 포심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 선수의 결정권은 슬라이더에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시애틀처럼 이렇게 공갈포로 먹고 사는 팀들한테 이런 피홈런 리스크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시애틀이 공략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텍사스도 최근에 홈 경기에서 좀 답답한 타격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오늘 선발 등판한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언 우가 이렇게 시애틀 선발 투수는 늘 그래요. 늘 홈 경기에서는 못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잘합니다. 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잘 못하긴 합니다. 이게 포심 몰빵 투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 브라이언도 마찬가지죠. 포심 위주로 볼을 계속 피칭을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원정 경기 때 많이 좀 불안한 모습들 얘가 홈 경기는 방어율이 1점대인데 원정 경기 때 4점까지 많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장타가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나온다라는 것들 어쨌든 텍사스의 홈구장은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텍사스 홈팀의 승리를 보는 게 어떨까 텍사스 역배에다가 프랜승 다만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을 우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키랑 시카고 컵스 경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볍게만 갈게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이제 퀸 프리스터 1승 0패 방어율 3.79점인데 홈 경기는 잘 던집니다. 다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실투성 투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늘상 피장타를 함께 동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러키 와가지고 약간 돔구장에서 스탯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그 프리스터라는 선수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계속 말씀드리지만 KBO 와야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포심 구종가치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 피츠버그에서 사실 포심 그렇게 난다긴다는 애들 사이에서도 얘는 그렇게 좀 낮은 또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카고 컵스의 어떤 타선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대량 득점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제 컵 선발 투수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벌써 6점대 방어를 찍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 경기 접근 방법은 딱 하나 오바로 접근하면 된다. 그래서 오바 하나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답변 드렸습니다, 형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보고 제가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원하신 형님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후원하신 형님 아니신가? 잠깐만요. 됐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갈게요. 세인트루이스랑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제가 진짜 이 프랜싱이 없어가지고 참 이제 통탄스러웠던 그런 경기였어요. 피츠버그랑 똑같이. 이게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홈 선발 투수가 소니 그레이 선수가 올라옵니다. 3승 0패고요.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소니 그레이의 강점은 기본적으로 이닝 히팅이 잘 돼요. 이닝을 기본적으로 잘 먹어준 선수고 추가적으로 얘가 이제 출루는 좀 잦습니다. 은근히 출루는 잦은데 득점권 피안텔이 굉장히 낮아요. 1할 5푼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소니 그레이 같은 선수가 올라왔을 때 돌릴 수 있는 필승조 라인들의 어떤 불펜 방어율이 상당히 낮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니 그레이가 올라왔을 때 나름 마운드 운영이 되는 그런 팀은 분명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소니 그레이도 조금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슬슬 나이를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정구들이 대부분 몰립니다. 그리고 이 몰리는 게 문제가 구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잘 터져나와요. 그래서 피장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투수는 맞다라는 거.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도 이번 시즌부터는 좀 같이 동반을 하고 있어. 지난 시즌에는 그냥 피장타율만 좀 높았고 그렇게 막 그게 높진 않았거든요. 막 피홈런 리스크가 엄청 크진 않았는데 이게 이번 시즌부터는 유독 좀 홈런이 많이 나와. 근데 그게 주자를 쌓아놓고 맞는 건 아닌데 솔로런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 자주 나옵니다. 연타석 홈런도 좀 나와주고. 그래서 그게 조금은 왜냐면 매치 타선이니까 그게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클레이 홈즈 선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클레이 홈즈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2.6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홈즈가 저는 이렇게까지 선발로서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어쨌든 선발로 보직 전환을 하고 너무나 잘 던져주고 있다. 심지어 이닝도 잘 먹어요. 이닝도 평균적으로 5이닝 이상은 무조건 먹어주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답게 형들.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 특징이 있죠. 득점권 피안타율이나 득점권에서의 그 잔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이 선수의 강점이다. 그리고 피홈런도 아직까지 한 방도 안 맞았다라는 것들. 또 원정 경기를 또 잘 던집니다. 보통 이런 필승조 출신들이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진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얘는 홈 경기를 더 못 던져요. 홈에서 4점대, 원정대에서 1점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클레이 홈즈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또 높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좀 타이트하게 아마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사이즈 속에서 아무래도 타선의 퀄리티는 뉴욕 매치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한두 방으로 뉴욕 매치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프랜싱이 됐으면 정말 프랜싱 이거 잘 써먹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어쨌든 저는 세인트루이스 프랜싱 괜찮아 보이고요. 역배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마운드는 세인트가 낫고 타선 퀄리티는 매치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배당 조금 더 좋은 거 홈팀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인절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요거 지금 카톡 주고 계신 형님 화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거 QR코드 제가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요 QR코드로 이제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충전하시면 충전이 되시거든요. 요거 QR코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좀 올려놓을게요. 요거 QR코드로 스캔해서 충전하시면은 바로 충전이 되십니다. 참고해주세요, 형님. 자, 다음은 잠깐만. 자, 다음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경기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살짝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최근에 이런 경기들이 존나 터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조금은 불안하기는 하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릭 스코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3승 2패, 방어율 2.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완벽한 투수입니다. 현 시점에 놓고 봤을 때 타릭 스코발이 불안한 이유는 볼이 너무 빨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볼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툭 건드려도 넘어가는 볼들이 좀 많아. 그게 어쨌든 에인절스도 홈 경기에서 타선으로 먹고 산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고요. 최근에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타릭 스코발이 원정 성적이 정말 안 좋습니다. 10점대가 넘어가요. 10점대가. 그만큼 얘가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피홈런 수치 이게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에인절스가 자칫 이 경기는 빠따로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타릭 스코발이 갖고 있는 그 세부 지표 그리고 구종 지표들이 에인절스에게 너무나도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에인절스는 기본적으로 빠른 볼에 좀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에인절스가 좌완 상대로 그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또 팀도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좌투수 상대로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할 때밖에 안 됩니다. OPS가 그만큼 상성 자체는 훌륭하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아직까지 시즌 초반 지표이기 때문에 타릭 스코발의 원정 방어율 10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뭐 엄청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불안감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에인절 선발 투수 오늘 호세 스토리아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요 선수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좀 안 되지 않나. 얘가 WHIP가 1.5점대가 넘어가고요. 이제 FIP가 6점대 육박할 정도로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선수도요,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타릭 스코발이 아까 제가 원정 경기 방어율 10점대라 그랬는데 얘도 홈 경기 방어율이 10점대입니다. POPS가 1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의 어떤 그런 타선, 마운드 밸런스가 꽤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두 선발들이 만약에 터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펜 싸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가 앞섭니다. 어느 정도 마운드 경쟁력은 뭐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이런 팀들이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푸근하게 이게 마헨슨까지는 들어올까? 요런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트 승에다가 1 마힌슨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까지 볼게요. 디트로이트 보는 건 당연하게 언더까지 봐야 됩니다. 타릭 스코발이 에인절스 상대로 잘 던진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에인절스가 좌완 상대로 정말 못 칩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은 축구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그리고 울버햄튼 경기 보도록 할 건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 차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완벽하게 앞서는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울버햄튼 전술 자체가 라인을 내려놓고 한두 방으로 좋은 결정력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인데, 사실 맨시티가 이렇게 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반코트에서 조금 더 윗 공간을 두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팀, 그 게임들에서는 늘 강했습니다. 맨시티가 많은 득점도 해왔고요. 다만 얘들도 이제 문제가 수비 때문에 지금 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울버햄튼 지금 8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2무 다음에 6연승입니다. 그만큼 얘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득점력이 좋아요. 결정력이 좋고 마무리할 수 있는 피니셔가 많다라는 거. 울버햄튼 또 하나의 강점은 원정 경기 때,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울버햄튼이 은근 원정 경기 때 골을 잘 넣습니다. 성과를 꼭 내고 돌아오는 그런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좋은 거는 볼을 잘 잃진 않습니다. 보통 최전방 구간에서 볼 잃고 턴오버, 이걸 턴오버라고 하나? 제가 농구 분석이다 보니까, 농구 전문 분석이다 보니까 아웃 넘버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울버햄튼은 그러지가 않죠. 울버햄튼 기본적으로 꼭 마무리까지 볼을 짚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거는 뭐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게임이 아닐까. 3.5라서 많이 높긴 하지만 오바 배당 일단 많이 역배예요. 그래서 접근할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맨시티 아마 승마업 쪽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맨시티 2대1 승리가 나오거나 3대1 승리가 나오거나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애매했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경기는 드디어 이게 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 오늘 NBA 경기인데, 이거 제가 그때 프리뷰하고 와, 유튜브에서 욕을 뒤지게 쳐먹었어요. 이거 무슨 골스 1타 강사 이지랄 해놓고 골스 역배승이라면서 이걸 틀리네, 개 지랄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시즌 통합 진짜 승률만 놓고 봤을 때 저 진짜 9할 넘습니다. 골든스테이트 거의 안 틀렸고, 심지어 골스를 제가 이 역배를 승부로 가져왔던 구간에서는 제가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틀렸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 제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휴스턴이 골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비를 내려놓고 4차전에서 보여줬던 내용 그대로 공격적인 임팩트로 다시 한번 3점에서 홈 2점을 살려서 경기를 갖고 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사실 4차전도 골스가 질 뻔했거든요. 외곽이 너무 잘 터져가지고 벤블리치 그때 고점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도 외곽에서의 그 임팩트를 굉장히 잘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휴스턴이 일단 홈입니다. 휴스턴이 어제 홈 경기에서 승리를 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제 홈 경기인데, 자, 그쵸, 조코피 형님도 이제 골스 역배를 봤죠. 제가 그때 분석하면서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차전을 내어줬을 경우에 6차전까지 쌍으로 좀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티븐 거 감독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파이널이었죠. 16년, 15년이었나 그때 클리블랜드랑. 그때 당시에도 파이널에서 3차전까지 잡아놓고 그 5차전에서 그 정말 방심한 그 4쿼터의 그 승기를 내어주는 바람에 이제 6차전 지고 7차전까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리버스 수입을 당했던 그런 이제 구간이 있었었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일단 홈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골스가 앞서긴 합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골스의 볼이 더 잘 돌 거고요. 수비를 해도 골스의 수비력이 더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제 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골스가 조금 더 잘 받을 가능성은 높죠. 왜? 레이커스가 더 떨어졌잖아. 그래서 어쨌든 인기팀이 올라가기 위해서 콜도 골스가 더 잘 받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받은 이 1.36 배당은 일단 석이 충분히 나갈 만한 배당이라고 봐요. 이거는 개쓰레기 배당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골스한테는
1.5배당 이상은 줬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 휴스턴이 아직까지 외곽의 힘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휴스턴이요, 이번 시즌 그 중반쯤이었나? 그때 보시면 휴스턴 엄청 잘 나갔을 때, 막 8연승 막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얘들 막 2위까지 막 빡빡 올라갈 때 보면은 외곽의 힘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5차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얘들 이 정도 야투 값이면은 이 6차전 골스 홈 경기 가서도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3.5, 2.5 받지 않을까 프랜싱을 했는데 5.5를 받았다.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골스가 야투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 수비팀입니다. 얘들이 공격을 잘해서 이까지 온 게 아니라 지미 버틀러가 합류하게 되면서 포스트 디펜스가 굉장히 두터워졌고, 지미 버틀러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자유투 횟수와 그리고 외곽의 공간들이 많이 파생되기 때문에 골스가 좋았던 흐름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직정에 보시면은 포스트에서 휴스턴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딜런 브룩스 형들 그 망원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스테프 커리가 지금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데, 이제 딜런 브룩스가 계속해서 스테픈 커리의 엄지손가락을 노리는 수비를 하죠. 손질을 좀 크게 하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좀 더 부상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파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딜런 브룩스한테 너 왜 자꾸 커리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파울하느냐, 일부러 부상을 노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프면 그대로 그냥 부상을 당해야지, 나는 내일 경기도 똑같이 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딜런 브룩스가 아마 오늘 볼 잡으면 형들 골스 이 체이스 센터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만큼 양쪽 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골스가 솔직히 져선 안 되는 경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골스가 앞서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라이벌리들, 그리고 현재 지금 휴스턴의 외곽을 골스가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올 시즌 수비팀이 상대팀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클러치 히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이 버디힐드까지 3번이 줬잖아요. 맞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0대0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차라리 휴스턴 프랜싱을 보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5.5점대 기준점이면은 휴스턴이 지더라도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골스 일반 똥배보다는 휴스턴 프랜싱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배당이었다. 저는 휴스턴 프랜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프랜스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볼게요, 형들. 골스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끝낼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골스는 5차전 넘긴 경기에서 6차전까지 내어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휴스턴 프랜싱이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중승부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주간 강승부 참여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바로 분위기 이어서 야간 중승부까지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또 숲TV 형님들은 따봉 미리 좀 빠르게 눌러주시면 전체표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아이디 친구 추가해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